안녕하십니까. 주택생겨울행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볼린저 밴드 강의 PPT를 한번 올려봅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볼린저 밴드는 어떤 분이 만들었을까요? 네,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 볼린저 밴드가 쓴 실전 기법 관한 책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책을 사셔가지고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상하 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를 말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중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주가가 요 밴드 안에서 원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데 네, 요거를 볼린저 밴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체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안으로 이렇게 주가가 다니는 길인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 부분과 계산 방법이 있는데 아까 중심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이렇게 노란색 중심선은 저희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하한선은 중심선에서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뺀 가격이고 상한선은 표준편차 곱하기 2한 가격에서 중심선을 더한 값이에요.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지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건이 20의 2로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뭐 넓게 보겠다, 더 좁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수치들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뭐 30에 1.5나 아니면 뭐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뭐 60에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60에 2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자신의 매매 포지션이나 보시기 편한 쪽으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주식 단테님의 볼린저 밴드 설명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따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볼린저 밴드의 이게 표준 편차를 이용한 건데 20의 2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20일 동안의 평균치에 대한 이 표준 편차인데 이렇게 설명은 졸라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한 반에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이 100명을 어떤 반이든 다 100명이 모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50명씩 모아놨죠. 짬뽕으로 모아놨어요. 50명씩 모아놨다 칩시다. 그 100명이 모아놨습니다. 100명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95점 이상 100명 중에 몇 명이 나올까요? 한 5명. 카트라인을 뭐 95점이 아니고 20점 이하 몇 명이 나올까요? 20점 이하 뭐 5명.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머지 95점에서 20점 사이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90명.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쳤을 때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는데 이 선 위에가 95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선 밑에가 20점 밑에, 뭐 이것도 5점 밑에라 칩시다. 5점. 예, 이렇게 칩시다. 한마디로 100명의 시험을 치면은 통계적으로 9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맞을 확률이 몇 프로다? 95%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가가 다니는 길이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2 카트라인이죠. 이 95점에 해당하는 카트라인이고 5점에 해당하는 카트라인입니다. 이 2라는 표준 편차를 벗어날 확률이 95%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20의 2라는 볼린저 밴드의 한마디로 이게 표준 편차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을 확률이 뭐다? 95%다. 그러면 이 벗어날 확률은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벗어날 확률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는데, 자,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주가가 여기서 벗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서 벗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어디 자리가 볼린저 밴드를 이탈시킬 확률이 높을까요? 주가가 여기는 널널하잖아요. 널널하니까 잘 이탈 안 하고 수렴이 여기 좁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위든 아래든 이탈시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수렴이 됐을 때 여기서 폭발하는 거는 여기서 수렴하고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세요.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확률이 5%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볼린저를 딱 뚫어준다는 것은 5%에 해당하는 우수생, 20일 동안에 5%에 해당하는 우수생이 지금 나온 거예요. 거래량까지 실렸어요. 20의 2의 표준 편차 상단선을 뚫는다는 것은 이때까지 95%에 해당하는 그런 평범한 캔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케이? 네, 잘 들으셨나요? 되게 설명 진짜 잘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는 저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단이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95%는 이 안에서 놓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수렴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로 치든 아래로 이탈을 하던 이렇게 하는 애들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100% 중에 이 안에서 놓이는 게 95%, 이 밖으로 나가는 이 상단이나 하단으로 밖으로 이탈하는 애들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힘이 너무 세든지 아래로 이탈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해서 매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넓을 때, 이렇게 넓을 때는 그러니까 상단에 이렇게 도달을 하면 매도를 하고요. 여기 하단에 도달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요. 쉽죠? 그리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을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좁을 때는 여기서 돌파를 하거나 이 하단으로 이탈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돌파를 할 때는 여기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추세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 여기선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주가에서 더 빠질 거니까 매도를 해서 손절 처리를 빠르게 하면 저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어요. 아래든 위든. 네. 이럴 때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만약에 상단을 돌파했던 게 안으로 다시 아래로 돌아오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상단을 다시 터치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하단 밴드로 다시 돌아오는 종목은 이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추세가 다시 밴드 안으로 돌아오려고 할 테니까요. 네. 이런 식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트를 보여드리면 볼린저 밴드 내에서 매매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할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회귀시 그게 아래든 위든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이때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매수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 나갔다가 돌아올 때 매수를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터치하러 내려올 때는 이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왜냐면 추세가 흐름이 바뀌니까요. 이때는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상방 추세로 바뀔 거니까. 네, 이것도 이건 너무 솟구쳤죠. 여하튼 근데 이것도 보시면 상승 추세로 갔다가 아주 가파른 상승 추세로 갔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다시 내려온다는 건 주가가 하방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이 볼린저 밴드 하나로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시면, 그래서 아까 이 책을 아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작성을 하시고 볼린저 밴드를 개발하신 존 볼린저라는 분이 그러니까 투자 요령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투자 기법은 밴드 자체의 폭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밴드 자체가 이렇게 수축하거나 네, 확장하는 이런 폭들을 변동성을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밀집 구간을 거친 후에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주식을 사들이고 하단 밴드에서 하향 이탈할 때 주식을 공매도하라고 충고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차트로 보여드리면 일단 볼린저 밴드의 폭 축소의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확장 형태인 거죠. 네, 이지홀딩스 이때는 확장 형태를 보여주고 이때부터 다시 수렴하고 밴드 폭이 축소하는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거는 주폭의 마음이겠죠. 언제 다시 상방으로 보낼지 하방으로 보낼지도 주폭의 마음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는 밀집 구간 후에 상단 돌파를 한 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엔투텍이란 종목인데 이때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밀집 구간 이후에 얘는 하방으로 안 빼고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이때는 매수를 하고 쭉 매수를 했다가 여기 지금 음봉이 꼬리 달면서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갈지 아니면 매도 처리를 할지.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떴다 하면 근데 솔직히 여기서부터 매수한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40% 이상은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아무튼 꽤나 많이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 떨어지는 형태니까 40%가 아니군요. 이게 지금 3,000원에서 거의 6,000원 갔으니까 2배 정도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맨날 하는 그 0차를 봤을 때만 해도 0이 엄청 긴 0이잖아요. 그럼 차도 좀 길지 않을까. 네, 이거는 정말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조정을 빡 주고 나서 다시 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밀집구간 상단 돌파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차트고요. 그래서 이때는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만약에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뭐 반 팔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70%만 나는 일단 매도를 하고 30%로 한번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이제 볼린저 밴드가 밀집 구간 이후에 하단 터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시면 이 앞에서부터 지금 저는 여기만 표시해 놨지만 이 앞에서부터 보면 좀 힘이 없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계속 하방이잖아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 하방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좀 큰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흘러내리는 형태를 보실 수 있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계속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것들은 중심선 아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애들은 일단은 매수를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자꾸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다 하시면 일단 매도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로만 보면 안 되겠지만 네,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함께 보셔야겠죠. 근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를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는 조금 더 밀집된 밀집 구간이라 해야 되나요? 좀 촘촘한 느낌이에요. 더. 네. 요거는 조금 이렇게
중심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이 차트는 약간 균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단을 계속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래서 자꾸 추세선을 그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차피 볼리저 밴드 같은 경우도 주가의 추세를 판단하기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상단 밴드에 접근을 할 때 각종 지표들이 주가의 강세를 확증하면 매수하고 주가가 하단 밴드에 접근할 때 지표 쪽의 약세를 확증하면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랑 각종 지표 강세 약세를 확인 후 매수 매도 결정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심리도만 같이 넣어봤어요. 다른 지표도 너무 많은데 제가 다른 지표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심리도만 넣어봤는데요. 투자 심리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이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0%도 아니에요. 근데 얘도 100%는 아닌데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써 있죠. 투자 심리선이 25% 이하. 투자 심리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퍼센트가 적혀 있거든요. 25%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 그어져 있죠. 여기는 이게 75%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투자 심리선이 25% 이하면 이게 이제 침체권이라고 해서 여기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 거예요. 네, 이 밑에 라인으로 오면. 그리고 75% 이상의 구간에 이런데 오시면 매도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투자 심리선에서 25% 이하에서 상승 반전하는 경우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75% 이상에서 하향 반전하는 경우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럴 때 뭐 행위와 뭐 낙폭과대라든지 아니면 많이 내려왔는데 볼리저 밴드 하다 터치해서 이제 한번 사볼까 뭐 이런 혹은 뭐 이런 건데 이 심리선 같은 경우를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75% 이하에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하니까 이건 좀 매수의 기회가 되겠군. 볼린저 밴드 하단도 다시 터치를 했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습관을 조금 키우시면 더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는 물론 75%가 넘진 않았지만 조금 6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때는 이제 매도를 또 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 이렇게 수렴을 해서 상단 돌파했다가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내가 더 가지고 갈지 어떨지는 나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뭐 50%를 먼저 팔고 혹은 70%를 먼저 매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이유를 좀 지켜보겠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도하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거래량을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심리선만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각종 지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각자 다 이렇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법은 이제 상단 밴드를 여러 번 건드리는 반면에 주가 지표는 점진적 약세를 보일 때, 뭐 하단 밴드를 여러 번 건드리는 반면에 지표는 점진적 강세를 보이는 때 주가 흐름을 반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구름대와 볼린저 밴드 하단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구름대 위에서 밴드 하단을 건드리면 눌림목이라고 하고요. 구름대 밑에서 밴드 하단을 건드리면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이건 눌림목이라고 보실 수 있다 했거든요. 단테님께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눌림목이라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랑 주가가 닿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상승으로 돌파하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는 거요. 그리고 이거는 구름대 아래에 있는 거고요.
구름대 아래에서 이렇게 구름대 여기 있잖아요. 구름대 아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자꾸 터치를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추세가 보시다시피 하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여기선 이제 이 볼린저 밴드 구름대를 뚫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도 같이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기준봉이 섰고 추세를 돌렸다라는 것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단을 터치하면서 네, 하방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거래량 동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밥그릇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24에서는 지금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추세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때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는데, 이거 성우 하이텍이잖아요. 얼마 전에 엄청 강하게 양봉이 떴던. 보시면 이거를 추세를 이렇게 해보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여기 눌림목 자리였고 상방으로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앞에 보시면 볼린저 상단을 계속 뚫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개미가 아닌 거죠. 그러다가 잠깐 눌림목 줬다가 거래량으로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름대를 밑에 이쁘게 깔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가가 그 길 아래에서 아래나 위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가가 다니고 있는데 이 주가가 위로 혹은 아래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볼린저 상단이나 하단을 뚫을 때 그거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을 때는 위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을 때는 아래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아래로 됐든 위로 됐든. 근데 저희는 아래보다는 위로 가는 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추세선 긋기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기준봉으로 이 상방을 딱 뚫어 올리면서 거래량까지 딱 실리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상단선을 뚫어 올리면서 이제 조금씩 추세가 바뀌는, 네, 이런 종목을 찾는 것이, 그럼 볼린저 밴드 이 상단도 이렇게 따라가겠죠. 네, 이렇게 하단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단도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웠던, 제가 공부해 본 결과 볼린저 밴드는 일단 추세가, 네, 주가의 추세를 먼저 알아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른, 이 추세에 따른, 볼린저 밴드에 따른 그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또 좀 손쉽게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볼린저 밴드 아래라 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볼린저 상단에 닿을 때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단을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돌파를 할 때, 네,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때 매수를 해주시면 또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해가 다 되셨나요? 최대한 제가 이해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약간 버벅대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게 편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원테이크로 쭉 계속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방송 틀고 단테님처럼 방송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겸 해서 저는 약간 틀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고 틀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한 5번, 6번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막 계속 하면서 계속 PPT 수정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네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 이렇게 쓰는 거였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해에도 또 공부했다는 뿌듯함에 또 혼자 신나가지고 또 이따가 즐겁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 즐거운 하루가 됐고요. 새해인데 공부를 해야죠. 그죠? 주식시장은 계속 열릴 거니까요. 그리고 4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저는 주식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대응의 영역이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망가질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줄때 챙겨 오랭아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여러분 저 구독자 근데 111명이에요. 나 있다. 좋아요. 제 걸 들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